네, 저희가 몇 번 다룬 적도 있는데 사실 롯데 위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뭔가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롯데만 해도 저희가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평론가님께서 지금 롯데가 지금 계속 처음에는 사실 어느 유튜버의 찌라시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이제 공론화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재계 서열 5, 6위 하는 롯데가 여기까지 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일단은 사실 롯데그룹의 위기는 롯데건설 쪽부터 사실은 먼저 파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건설인가요? PF 쪽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계열사 간들이 롯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롯데그룹 전체의 어떤 유동성 위기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고요. 가장 이제 이번에 그 작년 말에 이게 집중이 됐던 거면 롯데케미컬의 어떤 제명약적 위반이죠. 그렇죠. 사실 뭐 롯데케미컬 같으면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출의 한 30%를 갖다 차지하는 게 롯데케미컬인데 그게 그 사채가 한 2조 한 45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명약정 중에 하나가 5년 기준으로 해서 그 에비타 기준 이자 보상 비율이 5배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그 기한 이익을 갖다가 상실해 버리는 거니까 그 요건이 충족이 된 거죠. 사실 뭐 5개 분기 연속 적자 22년 이후로 계속 롯데케미칼이 적자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사실은 불거진 거고요.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은 롯데그룹의 과거에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모든 사업들이 다 부진합니다, 사실. 뭐 유통 부분 특히 그렇죠. 백화점, 호텔, 면세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트 다 부진하죠. 그 다음에 뭐 새로 인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 롯데 하이마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뭐 일진 머티리얼스를 갖다가 그 인수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장, 동력이 못 되고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고, 롯데케미칼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뭐 어떤 롯데그룹의 어떤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타워를 갖다가 그 담보로 잡히고 결국은 뭐 약정 계약으로 다시 전환을 한 거가 사실은 어떤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롯데그룹에 품고 있던 어떤 의혹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니까 그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담보로 잡았다는 거는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전세 보증금 뺐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라시가 아니고 정말 위기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래도 롯데그룹의 한 매출 60%가 케미칼하고 뭐 유통 뭐 이런 거던데요. 그럼 유통이 쉽지 않은 거는 다른 뭐 이마트나 뭐 신세계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케미칼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김원식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롯데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화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화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팔고 싶은 것과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웰푸드, 그러니까 제빵 사업, 예전에 이제 롯데 제과죠. 이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부산, 증평에 있는 뭐 생산 공장, 그래서 제빵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난해 말부터 주요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희망 매각가가 한 1,00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과 분류망까지 이제 분리 매각을 한다라는 건데, 과연 근데 이 제빵 사업 매각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이고,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롯데그룹 유통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화점과 마트를 지금 점포 자산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롯데백화점 분당, 일산, 뭐 포항 5개점 이걸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최근에 수원 영통점 롯데마트를 870억 원에 매각하는 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땅도 좀 팔고, 자잘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사업 부분을 좀 매각을 해서 당장 한 2조 정도에 이르는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막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천천히 하면 더 깎아줄 것 같아서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각을 갖다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빵 부분, 롯데 제과, 그다음에 코리아 세븐의 ATM 사업부 이거 2017년에도 매각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다시 그 코리아 세븐으로 인수한 거 아니에요. 세븐일레븐으로 다시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팔라고 내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뭐 ATM 그렇게 잘 안 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기간. 이게 사실 롯데 같은 경우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M&A 시장의 큰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하이마트 2012년에 1조 2천억 원에 매수한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 2조 7천억 원에 매수한 거예요. 거기에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M&A의 어떤 승자의 저주, 뭐 승자의 마법 보통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렸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 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시총 아까 잠깐 봤는데 2천억 얼마? 1,800억인가요? 하이마트한테 엄청 뭐 광고 많이 하고 할 때 막상 가보면 살 게 없었는데. 그다음에 그 한샘도 가구업체 한샘도 사모펀드랑 같이 인수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내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몇 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뭐 센터시티인가요? 근데 그 옆에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누가 거기서 유통을 하려고 하겠어요. 워낙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롯데에서 팔려고 하는 것과 사실 시장에서 눈독을 들이는 것과는 이게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 사실은 사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그렇죠. 뭐 롯데그룹에서는 그게 알짜 자산이니까 팔라고 하지는 않는 거고.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에 보통 마법사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매수자한테 있는 거지 매도자한테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결국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자산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있는데 약 56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뭐 요즘 제일 많이 핫한 게 그 강남에 있는 롯데칠성 음료 부지, 그 다음에 소공동에 롯데호텔 본점,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롯데타워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만한 거는 롯데칠성 음료 그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이 필요하니까. 그쪽이잖아요. 근데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걸 팔기는 굉장히 아까운 거고 또 팔라고 하니까 또 막대한 세금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세금이 붙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롯데그룹의 어떤 팔라고 하는 것과 시장이 살라고 하는 것과에는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시간은 결국은 근데 롯데 편이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롯데라는 게 보통 웬만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심의 가장 좋은 위치에 롯데백화점이 딱 있는 게 뭐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가도 이제 서면이나 광복동에 가면 딱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아 여기가 다운타운에 왔구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으로 그 지금 엄밀히 말해서 껌 팔아서 땅 사서 그 돈으로 땅 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매도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뭐 아까 하이마트 말씀도 주셨지만 롯데렌탈 같은 거 외에는 뭐 크게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든 뭐 팔아서 빚은 갚는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럼 롯데케미칼이 캐시카우를 한다는 건 이제 다들 알게 되는데 이 케미칼은 이번에 빚만 잘 이렇게 하면은 좀 유동성을 위기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업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김영식 평론가님. 글쎄요, 사실은 뭐 업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롯데그룹이 새로운 분야에서 좀 눈에 띄는 분야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롯데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매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롯데 캐피탈 같은 경우 적정 가격을 한 1조 원대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계속 말씀 나오지만은 부동산 PF 자산 부실화 때문에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올해 사업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이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2025년에는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걸 안 팔려고 한다. 네. 그럼 가지고 가도 거기서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없다. 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롯데의 주력 그런 캐시카우는 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동산 PF 부담 이거를 털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계속 롯데의 위기는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레거시 부분 가지고는 경쟁력이 이제 완전히 없어요. 이번 위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사실 중국이 저가 공세를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중국보다 더 강한 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엄청난 석유화학 공장들이 다 지금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걔네들하고 싸워가지고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기존에 이 에틸렌 같은 경우는 기초 유부는 납탈렌 석유 들어가서 납탈렌 수출해서 거기서 네, 에틸렌 그렇죠, 만들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뽑아내면서 바로 기초 유부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중국의 화학업체들도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 유분을 만드는 기존의 레거시 화학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는 지금 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이런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어떤 강자 위치를 갖다 유지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중동에 있는 회사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기회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게 가격 경쟁력으로 하는 어떤 레거시 쪽의 어떤 석유화학 이런 제품들 가지고는 과연 미래가 있겠냐라는 게 그게 뭐 정설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첨단 소재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빨리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일종의 그 가령 뭐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타이어 부분에서 뭐 일종의 아주 고강도의 어떤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실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케미칼 부분에서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미 그 시기를 갖다가 놓쳤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갖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레거시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정유 화학 부분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뽑아내서 이제 거기서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서 이제 팔았던 것인데 이제는 그 쉽게 말해서 도축장에서 이제 부속품들 가지고 와가지고 메뉴로 팔다가 이제 도축장에서 이제 정육 시장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쉽지 않다. 예, 그런 문제가 좀 커졌으니 그 사실 아까 도입부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자 보상 비율 5배. 사실 웬만한 기업이 그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 5배를 못 벌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기업이 이제 존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이 그렇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라는 게 장치 사업이니까 그래서 에비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갖다 차감하기 이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후한 거죠. 이거 설마 이게 떨어지겠냐는 수준까지 그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원인은 이제 뭐 중국이 저가 공세도 있겠지만은 딱 이 중자가 문제네요. 중동이 그렇죠. 문제고, 중국도 문제고 중동이 문제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캐시카우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힘이 없어졌는데 그럼 롯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다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스마트 모바일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 쇼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은 어차피 이건 저물어 가는 분야이기 뭐 때문에 뭐 롯데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잘 팔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듯이 첨단 분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롯데케미칼에 이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자산 경량화 작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걸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효율 사업을 빨리 이제 접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난해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을 청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저수익 자산을 매각해서 2030년까지 뭐 기초화학 부분 비중을 30% 낮추겠다, 첨단 소재 비중을 높이겠다. 근데 2030년은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는 탄력을 받기도 힘들고 또 롯데그룹의 어떤 동력을 찾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기는 좀 혁신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자 보상 비율 5배도 사실 이번에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 삭제하는 조건으로 이제 롯데타워를 담보로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그 담보로 바꾼 거죠. 그 이거는 잘 된 게 아니라 사실 롯데도 이 5배를 넘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자신감의 없음을 확인한 꼴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23년에 사실은 롯데그룹 자체는 뭐 4대 신성장 동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일단 망한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리우 라이브 플랫폼이라서 메타버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말만 들으니까 지금-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뭐 기억도 안 있나요? 나죠. 예, 그다음에 모빌리티 분야를 얘기를 했어요. 그 롯데 이노베이트 그게 전 롯데 정보통신에서 한 건데 이게 뭐 기껏이란 말을 해서 제가 죄송한데 네. 전기차 충전기 사업,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 사업. 근데 이쪽에 경쟁력이 제가 생각하기에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롯데가 그다음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성 분야 중에서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 롯데의 앞날에 조그마한 등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진 머티리얼스를 갖다가 인수한 네. 거죠. 이거 2조 7천억을 인수한 것 때문에 유동성이가 더 증폭된 감은 있지만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는 다행히 AI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주 하이엔드 동박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괜찮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이거 정도는 좀 그래도 뭐 해볼 만한 해볼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에는 그 웰리스죠. 그 전에는 헬스앤 웰리스였어요. 헬스 부분은 롯데 헬스케어인가요? 그 지난해 말 법인 청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오에는 웰리스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는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CDMA 시장이나 CDMO 시장을 갖다가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장을 갖다가 계속 건설하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이제 롯데그룹을 갖다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뭐 재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계열사 너무 많아요. 사실. 예, 그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예. 이름도 사실 모릅니다. 그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재벌 청소라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전체 하지? 회의 한번 하려고 하면 뭐 난리 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뭐 이게 롯데그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갖다 구조조정을 해서 좀 슬림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몇 가지 분야로 딱 추려서 그 과정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그 롯데그룹의 앞날이 긍정적일 거냐라는 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성장 동력이라고 했을 때 네. 너무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면 뭐 뜬구름 롯데 잡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메타버스로 간다. 네, 뭐 아마 나스닥 다 롯데 같은 그랬죠. 경우에는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롯데는 쇼핑과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부각이 됐던 이유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쇼핑하고 이제 이런 경제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어떤 진단 없이 너무 유행을 따라가 가지고 신선장 동력 사업에 이제 나서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던 것이 패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아시지만 전혀 그 기반 없이 무조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이제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있고 저는 그게 일진 머티리얼스 그 인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네, 뭐 그래도 의미가 소개나- 있을 수 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산업하고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외연을 확장해야지 네. 갑자기 뜬금없이 예, 뛰어들게 유행 따라가면 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롯데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그 일제히 메테리얼스도 해볼 만한 일이긴 했는데 하필 그때 이제 시드를 좀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유동성 위기라는 게 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한 2조 좀 쟁여두고 있었으면
한 방에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할 만은 했지만 하필 타이밍도 조금 안 좋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일찍 들고. 뛰어들지 못하고 나중에 뛰어든 그렇죠. 데다 실기를 한 데다가 네.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여력보다도 더 많이 투여를 했고 네, 사실은 판을 이 많이 전기자동차는 소진했다.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안배를 잘못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사실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롯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주식을 살 때도 롯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롯데 응원하다 보니까 주식도 그냥 산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롯데라는 그 그룹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는 건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도 없는 야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승은 절대 못하지만 그렇다고 팀이 해체되지도 않는 그런 거고 롯데가 아직 뭐 안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햄버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롯데리아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 유행하는 거는 뭐 우리 이 동네는 롯데리아밖에 없어라고 걸려 있는 게 이제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런 기업의 스타일로는 이제 한계가 이제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캐시카우가 흔들리니까 이제 그룹 전체가 존속의 위기를 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럼 롯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구조조정에 진력을 다해야죠. 지금 등치 네. 뭐 재계서열 6위라는 거에 이렇게 네. 집착하는 게 과연 좋을 거냐는 거에는 뭐 저 개인적으로 네. 의미가 있어요. 잘라낼 거는 과감하게 이번에서 완전히 잘라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그룹을 갖다 구조조정을 해서 남은 여력 가지고 네. 새로운 신성장 동력, 진짜 우리가 해서 이게 나중에 미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진력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가령 뭐 롯데홈 같은 경우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이 뭐 네. 이게 접어진다는 걸 갖다가 롯데는 뒤늦게 알았던 거고 했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지금 롯데온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온라인 그 쇼핑 시장,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들한테 뇌리에 박혀 있나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전혀 오프라인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고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지만은 그다음에 하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 1조 2천억 원을 갖다가 들였지만은 그거 해가지고 뭐 롯데그룹한테 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신들이 그 별로 그렇게 성과가 안 좋은 걸 갖다가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오히려 그래 조금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있지만은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우리 그룹이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게 뭐 23년 말에 내놓은 것처럼 뭐 4대 신성장 테마를 갖다가 그걸 짧게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보스턴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컨설팅을 받은 줄은 알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 그룹의 어떤 기획팀이라든지 외부의 조언을 들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당장 안 내라도 되는 거니까 네. 진짜로 우리 기업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상공유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진짜로 길을 정해서 거기에 앞으로 전력 투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방만한 상태로 해가지고 네. 과연 롯데그룹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좀 구분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부과되는 부분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당장의 롯데 같은 경우는 결국 주력 부분이 식품 유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력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뭐 하이마트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뭐 AI가 유망하다고 그래가지고 AI에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고 AI하고 로봇을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몰링 공간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롯데는 옛날 20세기 방식의 어떤 쇼핑 공간에 집중해 있어요. 네, 좀 그런 그러니까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좀 확실하게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줄이고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더 현대처럼 새로운 몰링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백화점 하면 저도 롯데백화점을 생각했는데 어느 네. 순간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고 이제는 이제 더 현대 같은 그런 쪽으로 다들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물론 현대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없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정말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조차도 별로 없는
특히 롯데백화점 가면 정말 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판도 너무 많고 콘텐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핑 외에는 이제 즐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도 유통과 화학이 과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든 뭔가 이제 4대 그걸 한다면 그래도 주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이니까 약간의 반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을 주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롯데 뭐 케미칼을 제외하고는 사실 롯데의 기반 자체는 완전히 내수 위주로 편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롯데 그룹들이 거기서 퍼스트 무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예, 그게 뭐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평론가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그 남발하듯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뭐 네. 매각을 모든 걸 한다고 지금 심지어는 뭐 그 롯데캐피탈의 이제 지분까지도 지금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나설수록 롯데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롯데에서 정말 이 위기를 인정하고 뭔가 이제 잘라내는 듯한, 고름은 내 발 아니니까 짜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한번 뭐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직은 조금 의심을 두 분 다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는 좀 이게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기관 산업들이 많이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그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